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던가. 잔인한 말 같지만 아무리 성공에 관한 책을 읽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고 회사를 옮기거나 결혼을 해도 당신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실패해온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고,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계속 건강을 걱정할 것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각본을 써놓고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께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홍시입니다. 오랫동안 북튜브 시작을 생각으로만 해오다가 드디어 첫 번째 소개도서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나쁜 습관의 극복에 대한 책입니다. 나쁜 심리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아심리학,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 스즈키 도시악기 지음, 양필성 옮김, 클랩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지금의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먼저 자신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마음을 살피는 글을 읽고 나무의 너그러움과 사랑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말. A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전에 약했다. 대학 입시 때도 일지망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 감기 때문에 시험을 망쳐서 결국 이지망대학에 들어갔다. 입사시험을 볼 때도 최종 면접에 지각하는 바람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일을 할 때도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면 잘 되다가 마지막에 꼭 실수를 하곤 했다. A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틀어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왜 항상 마지막에 일이 어그러지는 것일까? A가 정말로 운이 나쁜 걸까? 마무리를 못하는 성격 탓일까? 그렇지 않다. A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는 인생의 각본을 스스로 쓰고 그 각본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입으로는 성공하고 싶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갖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 그 신념은 현실이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성취적 예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에게 일주일에게 사고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 점쟁이의 말이 현실이 된다.
또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맞게 행동해 성격 특성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성취적 예언 현상이다. 인생각보는 한마디로 인생 예언서다.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서에 따라 움직인다. 요컨대 나는 운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쓰는 셈이다. 항상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결정적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각본을 쓴 것이다. 실제로 운이 나쁘거나 우연히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 지어낸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 각본은 주로 7세에서 8세의 유년기에 만들어진다. 커서 훌륭한 어른이 돼야 한다 와 같은 부모의 훈육이나 너는 주의가 산만해 와 같은 주변의 평가, 그 밖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다. 학창시절 개성 강한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나 개그맨 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 그 역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말과 행동이 주어진 캐릭터에 맞춰 나간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예로 들자면 이들 역시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무의식 중에 주위 환경에 맞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인생 각본은 이 캐릭터와 같다. 캐릭터를 부여받은 아이는 그 캐릭터에 맞춰 인생을 살아간다. 유년기에 만들어진 인생 각본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동안 인생 각본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원래의 인생 각본에 맞는 삶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인생 각본은 그만큼 강력하다. 각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각본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쳤어야 한다. 과연 인생 각본은 고쳤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매우 견고함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 각본이 꾸민 일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각본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이것은 각본일 뿐이다 라는 냉정한 자세를 가질 수만 있어도 큰 효과가 있다. 실패와 불행 또는 성공과 행복이 반복되는 이유가 운이 아니라 각본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인생 각본이라는 존재를 알면 어차피 나는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난 인기가 없어 등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금지령에서 시작된다. 금지령이란 문자 그대로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다. 누구나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밤 10시 이후에는 TV를 보면 안 돼. 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금지령이다. 이처럼 말 이외의 요소, 즉 부모의 태도나 표정, 몸짓 등에서 전해지는 안 되라는 메시지도 금지령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금지할 때 직접적으로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육아와 집안일로 녹초가 됐을 때 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계속 물어보면 나도 몰라 라고 차갑게 대답하는 부모도 있다. 이때 아이는 몰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부모의 태도에 충격을 받는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절의 메시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아이는 스스로 부모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령을 내린다. 자신에게 뭐뭐 하지 마 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어리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느끼고 항상 눈치를 보며 부모와 거리를 둔다. 이것은 말하자면 아이의 고정관념이다. 스스로 자기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필사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는 생존 본능의 결과다. 어릴 때 생긴 고정관념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예컨대 가까이 오지 마라는 금지령을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미숙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외톨이 인생을 살게 된다. 인생을 바라보는 4가지 태도. 어린아이의 인지 방식은 저마다 다르므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이렇게 된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오케이고 무엇이 NG인지를 파악할 때 부모의 금지령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열거한 금지령에 따라 세상을 보는 4가지 방식이 만들어진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를 태도라고 부른다. 즉,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다. 인생의 바탕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어른이 된 뒤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첫 번째,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와 같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긍정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는 행복한 인생 각본을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부모에게 받은 금지령도 적당한 수준이며 인생 각본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끄는 힘이 있다. 이들은 인격자 또는 존경할 수 있는 리더 유형이다. 아량이 넓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솔직하게 공감할 줄 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타인을 존중한다. 또 스스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다. 작은 실수에도 기죽지 않고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는 노력도 잊지 않는다. 평소 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다들 잘했어. 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NG, 너는 OK.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 주변에는 모두 대단한 사람뿐이다. 라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려서 유명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시에 실패하는 등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실패 경험을 통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금지령을 인생 각본에 새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스스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모처럼 이래서 좋은 결과를 내도 나는 아직 멀었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 같은 말로 자신을 낮추기 쉽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자신을 낮게 보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나는 NG, 너는 OK 라는 생각은 타인의 지배를 허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악덕 기업의 불합리한 요구를 묵묵히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태도가 몸에 뱉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3번) 나는 OK, 너는 NG.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도라에몽에 나오는 퉁퉁이 같은 스타일이 이 유형이다. 자신은 긍정하지만 타인은 부정하는 태도다. 유아기에 부모에게 과보호를 받으면서 꾸중 한 번 없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줄게, 네가 최고야 같은 말만 듣고 자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의심이 많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반발하는 사람을 힘으로 통제하려는 폭군 유형이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흉을 보거나 약자를 괴롭히며 울분을 풀려고 한다. SNS나 블로그에서 자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이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전혀 모르는 상대인데도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철저히 파헤쳐서 파멸로 몰고 간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의롭다고 믿는다. 나도 NG, 너도 NG. 가장 문제가 있는 태도 유형이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의미하다 라며 자신이든 타인이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유년기에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거나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존재가 없었던 탓에 마음의 안전지대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자기 껍데기에 틀어박혀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이 유형에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가 하면 사이비 종교 신도처럼 타인을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일상의 의문을 차단하는 고정관념. 고정관념대로 살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관념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어야 하나? 가족을 믿어야 하나? 식사를 해야 하나?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정관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왜? 라는 의심의 고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고정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어른들에게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동차는 왜 빨라? 아빠는 왜 회사에 가? 해는 왜 동쪽에서 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아이들은 일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어른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아이의 질문을 적당한 곳에서 멈추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왜 유치원에 가야 되는 거야? 유치원에 가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거든. 왜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 거야? 공부하려고 가는 거야.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꼭 해야 되니까. 그만 물어보고 어서 가서 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 이런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어째서 라고 근거를 찾아 영원히 올라가는 것을 무한후퇴라고 한다. 아이는 왜를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의문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질문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자신의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듣지 못한 아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와 같은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나고자다 라는 꼬리표도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일 뿐이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듯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중 많은 것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생을 대하는 이상적인 자세.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기 쉬운 사람은 그런 사고를 하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고정관념 체질을 근본부터 치료할 때 큰 힌트가 되는 것이 태도다. 애초에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관념 체질을 개선하려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이상적인 방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도를 수정하는 것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태도를 수정할 때는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중요하다. 사람은 본래 애정이나 승인을 갈구한다. 자멸 게임이나 공격 게임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 본심은 대단하다, 잘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교류 분석에서는 상대의 이런 애정 어린 말 또는 태도를 긍정적 스트로크라고 부른다. 사람은 긍정적 스트로크를 갈구한다. 마음속에 모아둔 긍정적 스트로크가 줄고 부정적 스트로크가 늘어나면 어떻게든 긍정적 스트로크를 얻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할 때는 원하지 않는 게임을 반복한다. 긍정적 스트로크를 얻지 못할 바에야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라도 무시당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것은 긍정적 스트로크를 통한 교류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도 인정받기, 혹은 상대를 칭찬하고 자신도 칭찬받기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족되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에 가까워진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